사랑하는 K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한 K지의 K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일 저녁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새로운 공식 예고편과 포스터가 공개되었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1년을 정리하는 그 완결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장장 3분이 넘는 길이의 공식 예고편과 공식 포스터를 총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있구요. 이번 예고편의 도입부부터 알 수 있는 특징은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두 주역의 기원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초반부터 각 인물 단독 영화 1편의 푸티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작은 아이언맨 1편의 한 장면입니다. 토니는 나레이션에서 1000년은 더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긴 시간을 거슬러 왔다는 거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아이언맨 영화가 나왔을 때 이때는 마이스페이스가 세상에 나와 있을 때고 심지어 토니 스타크도 스마트폰이 없었죠. 참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 페퍼에게 오리지널 아크 원자로를 주던 장면이 나옵니다. 토니 스타크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쓰여있네요. 페퍼는 이렇듯이 토니가 한때 죽은 줄 알고 아이언맨 헬멧을 들고 슬퍼한 적이 있었죠. 이 헬멧을 이베이에 팔면 엄청나게 받을 수 있을 텐데도요. 어쨌든 토니는 한 번 더 페퍼를 놀래켜 주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돌아왔던 토니가 결국 무엇으로 페퍼를 놀라게 할까요? 전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축 캡틴 아메리카의 1편 퍼스트 어벤져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티븐이 신체적으로 약했지만 육군에 지원하고 싶어 했었고 결국에 슈퍼솔저가 되죠. 그 영화에서 만났던 패기 카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순 없고 새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둘의 과거를 보여준다는 건 이번 영화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타노스의 스냅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모임에서 캡틴은 패기가 한 말을 상기하면서 다시 출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닉네임 호크아이 본명 클린트 바트는 아내와 아이들 3명이 있었죠. 어벤져스 2편 이후에 가택 연금 동안에 딸인 릴라를 훈련시키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작에선 가족들이 전부 타노스의 스냅으로 죽고 호크아이는 로닌으로 흑화되죠. 사스가 아빠를 닮아 잘 쏘네요. 그래봤자 한국에선 국가대표 선발 정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1, 2차 예고편에서 로닌이 된 걸 봤으니 이 장면은 회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진짜 딸바보는 사실 이쪽인 건 인정. 지금부터 캐피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호크아이의 후계자인 케이트 비숍이 나올지도 모르는 복선인데 케이트 비숍은 클린트 바튼의 딸로 2대 호크아이를 의미합니다. 만약 예상대로 케이트 비숍이 나온다면 클린트 바튼은 로닌의 상태로 새로운 호크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팬들은 이미 어벤져스에 배우 캐서린 랭포드가 캐스팅이 되었고 그녀가 새로운 호크아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랭포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넷플릭스 드라마 루머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케이트 비숍의 풀네임은 캐서린 케이트 엘리자베스 비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이트로 예상하는 배우 역시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긴 홍대네요. 사실 일본 같지만 거의 세트나 CG 같기도 합니다. 나타샤가 왔네요. 심지어 손도 잡아줍니다. 이 역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또 한 번의 캐피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아동용 컨텐츠 세계 최강자인 디즈니가 만드는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블의 주인은 디즈니죠. 그래서 전 세계 디즈니 스토어에 가면 마블 상품을 같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디즈니 컨텐츠의 사각지대는 바로 10대죠. 그들은 바로 새로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사랑해줄 새싹들이죠.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건 자명해 보이는데 그 단서가 저는 왠지 원작 영 어벤져스에 나오는 케이트 비숍 같습니다. 좀 더 어린 후계자들로 디즈니와 마블의 니즈를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IP를 만들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캡틴이 패기 카터의 장례식에서 운구를 하며 눈물을 흘리죠. 캡틴에게도 이 사건이 새로운 희망과 시작의 동기가 됩니다. 캡틴의 시공을 거슬러 패기를 다시 만나게 될까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라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시간여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했지만 제대로 사랑조차 나눠본 적이 없고 냉동인간으로 깨어났지만 그녀는 결국 늙고 병든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킹리적 가심을 더해봅니다. 여러분은 캡틴과 아이언맨이 전투를 하다 둘 다 죽는 게 영화적으로 좋은 결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캡틴은 자신의 시대로 돌아가서 패기와 함께 영면하고 아이언맨은 어벤져스 1편 같은 희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은 결말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가르드 왕국 토르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인 오딘과 함께 있던 시절이죠. 왕국과 백성, 동생과 아버지, 많은 걸 잃은 토르는 타노스를 막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하는 것 같아 보이죠. 이미 충분히 감지하셨겠지만 지금까지의 과거 장면들은 흑백으로 표현되었음에도 붉은색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희생자들만 붉은색으로 표시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스가르드 역시 희생되었기 때문에 붉은색이고요. 혹시 이 작품을 끝으로 만날 수 없을 캡틴과 아이언맨,
그런데 그렇기엔 토르의 망토가 걸린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엔 의미가 있고 정답은 영화 안에 있죠. 블랙 위도우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타노스의 스냅 이후에 적잖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블랙 위도우는 슈츠보다는 헤어스타일로 각 영화에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많은 팬들은 머리의 길이로 보아 5년 정도가 흘렀음을 보여준다고 예상하고 있죠. 붉게 돌아온 머리카락은 반갑네요. 브루스 배너도 잠깐 나오네요. 근데 헐크의 모습이 아니죠. 이 배우 마크 러팔로는 스포일러를 자주 하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이 많아서 혹시 아예 질문도 못 받게 예고편에서 분량이 적은 건 아닐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번엔 헐크 장면이 훨씬 많아졌다고 했거든요. 헐크를 너무 드러내지 않은 걸 보면 의외로 헐크가 와일드카드가 될 수도 있는 점 예상해봅니다. 자, 다음은 워킹 데드. 아니, 앤트맨 행크 핌이 강아지 한 마리와 등장합니다. 전봇대엔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죠. 행크 핌은 영문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뒤늦게 타노스의 스냅을 알게 된 것 같죠. 앤트맨 와스프에서 양자 영역으로 갔다가 한참 후에 양자 영역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역시 5년 정도를 예상해봅니다. 여기는 일본 도쿄의 레인보우 브릿지와 도쿄타워죠. 일본에서 로닌을 데려오기 위해 블랙 위도우가 일본으로 향하는 장면일까요? 그런데 그렇기엔 타노스 스냅이 일본에서도 일어났을 텐데 이 도시는 너무 빛나게 밝아 보입니다. 도쿄 수도권 인구가 1900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라면 900만 명이 넘습니다. 아직 꽤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 분위기도 납득은 됩니다만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으면 세상도 절반은 붕괴가 됩니다. 게다가 지난 예고편에서 표현된 뉴욕을 보면 너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킹리적 가심. 어쩌면 퀀텀 렐름으로 시간 이동을 한 어벤져스들이 다른 시간대에 도쿄로 들어가는 장면일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그나저나 2019년에는 어벤져스의 로켓이, 2020년에는 올림픽이 열리네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블랙 위도우 단독 영화의 호크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배역으로 등장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힌 무술 액션을 보여주면서요. 호크아이가 뜀박질하는 이 장소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듯이 뛰고 폭발합니다. 좁은 통로와 고여있는 물, 붉은 점 등이 혹시 잠수함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은 워머신과 로켓 라쿤이 나옵니다. 그루트 말고 워머신을 타고 있죠. 실제 피규어 패키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때도 따로따로 내기가 좀 그랬는지 그루트와 로켓 라쿤의 합본을 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습니다. 워머신의 슈트는 이전과 좀 달라 보이죠. 강화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캐릭터의 총질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캡틴이 우린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캡틴이 흘렸던 지난 예고편의 눈물은 사실 호크아이의 헤어스타일 때문임이 밝혀졌고요. 그나저나 이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중년의 위기라도 겪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저런 헤어스타일 하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크아이는 그동안 너무 뒷자리에만 앉아있었죠? 이 예고편처럼 정말 제대로 더 부각되길 바라봅니다. 그 다음 행크 핌 앤트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프레임을 정지시켜서 보시면 뭔가 폭발 같은 섬광이 일기 시작하면서 끝납니다. 그 다음은 스톤브레이커를 든 토르가 나오고요. 파란 대머리 사이보그지만 섹시한 네뷸러는 이번만큼은 확실한 아군으로 어벤져스와의 콜라보를 할 예정으로 보이네요. 원작에선 저 쌍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클린트 바튼 호크아이 또 나왔습니다. 계약서 다시 썼나요? 그 다음은 블랙 위도우의 총질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영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총을 쏠 수 있군요. 이 장면에서 캡틴은 엄청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듯한 필사적인 느낌. 원작의 이 장면 같은 전투가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은 앤트맨의 액션씬입니다. 연필 같은 게 있는 사무 공간인 걸 봐선 어벤져스 본부일 확률도 높아 보이죠. 그 다음은 양자 슈트 씬이 나옵니다. 스티브, 네뷸라, 앤트맨, 호크아이, 워머신, 블랙 위도우, 토니 스타크 이렇게 갇히는 걸 보니까 토니와 네뷸러는 무사히 지구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장은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여행을 위해 어벤져스 대원들이 퀀텀 렐름으로 들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워머신은 슈트를 입고 있지만 토니는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나노 테크놀로지죠. 언제든지 슈츠를 유동적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지난번 TV 스팟과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마블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예고편에 쿡 형상 같은 게 등장하는데요. 여기선 반가운 캡틴 마블이 등장하죠. 어쩌면 토르와 캡틴 마블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다 성격들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렇게 될 리는 좀 만무해 보이고요. 원작에선 이 장면이 좀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르의 무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뮬리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다음 씬을 보면 손잡이가 되게 길죠. 스톤브레이커입니다. 이 시간대는 인피니티 워 직후, 그러니까 캡틴 마블의 쿠키와 같은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주의 절반이 사라졌는데 크리 제국과 다른 은하계 인종들도 그렇게 된 거라면 캡틴 마블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울버린이 나올 것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걸 원작에 미뤄보자면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예고편은 대단원의 마무리인 만큼 음악이 정말 대단하게 장엄합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정리하는 대작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을 분석해봤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줄여서 MCU는 우리가 살아가는 2010년대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의 대중문화가 됐습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교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블록버스터의 절정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에겐 뒤질 만큼 엄청난 돈이 있죠. 우린 팝콘 튀기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전 이 예고편을 보고 처음에 팬이 만든 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과거 장면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정말 영리한 예고편입니다. 모든 장면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나와있는 영화의 장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이렇듯 호기심을 유발하고 많은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기대는 엄청하게 만드는 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속아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미국 한 극장의 포스터 상영 라인업인데요,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벤져스가 어셈블되는 장면을 기대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닥치고 내 돈 다 가져가라 마블. 공식 예고편 분석은 파트 1으로 마치겠고요. 곧 올라갈 파트 2에선 공식 포스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G였습니다.